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길고 긴 수능 시험은 끝이 났지만요.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한 도전은 끝나지 않았죠.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듯이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함께 이 최정예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 배워보시면서 학구열을 불태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화면부터 보시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능도 끝이 났고요. 네. 대선도 끝이 났습니다. 미국 네, 대선도. 그렇죠.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번 주 한 주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밀리긴 했지만, 네. 전반적인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원래 이제 수능 보는 날에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오늘 마침 이제 많이 빠지면서 약간 네. 좀 춥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날씨보다 더 추웠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춥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네. 주식시장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국내외 이슈들 점검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매 시간 이제 한 세 문제, 네 문제 가지고 네.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네. 지난주 배웠던 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상승 추세 전환 패턴에는 네. 뭐뭐뭐가 있다. 이거 세 제가 가지 지난 시간에 정도. 엄청 헷갈려 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쌍바닥형. 예, 그렇죠. 두 번째 상승 상박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 세게형이었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걸 네. 보고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쌍바닥형이죠. 우리가 저점 라인 때가 제가 확인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점에 두 개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매수 시점으로 돼서 추세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쌍바닥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반대로 이제 쌍봉형은 추세가 이제 꺾이는 시점. 네. 우리가 지금 본다면 자동차 업종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 업종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쌍봉 형태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올라가지 못했을 때 자동차 업종이 바로 올라가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쌍봉형은 그러니까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이 될 때 나오는 추세 전환 패턴. 네. 그리고 상승 상승 삼각형. 네. 고점 라인 때는 일지형하게 유지가 되고 저점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돌파 못했던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삼각형. 네. 즉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 패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하락 삼각형은 반대적으로 저점은 일정하게 옆으로 가는데 고점은 낮아지면서 저점 라인 때가 깨질 때 우리가 하락 삼각형이라고 그러고 기존에 이제 유지가 되던 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급하게 빠질 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락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승 세기형. 세기형. 자, 우리 위를 찌르는 듯한 올라갈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네. 반대로 이제 빠지는 그쵸. 이게 이제 상승 세기형이죠. 이거는 네. 분명히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종목들의 고점 저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서 보면은 이제 상승 세기형이 될지 아니면 하락 세기형이 될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차트를 보실 때 한 번씩 선을 그어서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복습해봤으니까 네. 이번 주에 이슈들도 점검을 네,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요 네. 두 가지 먼저 마지막 하고, 아, 예. 저 벌써 다 끝난 줄 알았네요. 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배우고 싶은 네, 그 마음,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중국 제조 PMI 지수는 50 이상이면 네. 경기가 확장이 된다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쵸. 50 이하면 경기가 좀 축소되는,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제 중국 제조 PMI 지수의 50 기준으로 우리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추세 전환은 저점 확인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습 진짜로 끝내봤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오바마의 재선으로 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지만 네. 이제 또 다른 악재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알았던 내용인데 네. 이제 우리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었고, 네. 그리스 이제 긴축에 대한 이제 합의안 의회 결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권 이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그쵸. 해서, 그죠? 12월 둘째 주 목요일, 우리 지난번에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문제를 내봤었죠. 그런 이제 옵션 만기일 됐는데, 오늘 특히 이제 전일까지 크게 부담이 없었던, 그러니까 전일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네.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끝나는, 네. 그 전날 지수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끝났는데, 네. 어저께도 올라가면서 그쵸.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좀 바닥이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거는 되긴 된 거고, 네.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까지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 시장까지도 안 좋은 네.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재정이 바닥이 나는 상태인가요? 그 재정 절벽이라는 거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딱 끊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이제 급하게 감소되는 거를 우리가 재정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됐던 이제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대규모 부양책이라든가 자동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번 12월 말로 이제 기존에 했던 게 이제 끊어지면서 네. 앞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경기가 부양이 되려면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어줘야지 그 돈으로 이제 또 국민들이 또 이제 일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종료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롬니 후보가 됐었다면,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롬니 후보는 이제 긴축 부분을 강요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재정을 지출을 하면서, 미국 재정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약간 좀 부각이 됐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을 만한 측면에 부각이 되면서 전일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약간 좀 어저께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추세까지 깨지면서 급락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 이제 여기 보시면 최근 보통 이제 제가 그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이 확인이 네.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점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한다면 바닥이 못해도 옆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여기서부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점 라인대가 깨졌어요. 네. 즉 저점 라인대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하락은 상당히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고,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요번 대통령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닥이 확인이 돼서 못해도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추세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대응하기 힘든,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늘 아침에 딱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떨어져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저점 라인 대가 깨지더라도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여기 6월 달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 이때도 여기서 이제 저점 라인 대가 확인이 되고 돌았을 걸로 생각했는데 요번에도 확 깨졌거든요. 네. 깨지면서 이때 당시에 이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때 투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 시점이 저점이었죠. 추세 전환 신호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가가 꼭 옆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지표에서 먼저 신호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죠? 시장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대적으로 생각했던 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매물이 나왔고 약속한 듯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밀렸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깨질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이상 밀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그 다음날 또 연속으로 해서 밀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걸 본다면 오늘 저녁에는 오늘 어떻게 이제 밀린 거에 대한 좀 반대급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이제 분명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언제쯤 나오는지 그 시점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게 꼭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발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액션만 좀 나오더라도 지수는 좀 돌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항상 예의주시해야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 뭐냐면은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글로벌 시장 추세 동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반응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뭐냐면은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도 빠지고 불안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동향에 따라서 큰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다는 점, 즉 미국이 저렇게 3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미리 막 팔았던 외국인들이 네. 오늘은 반대로 주식을 샀다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추세가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나머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추세가 아직 깨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우려하지 않고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네. 의미인가요?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선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두 번째 이슈 분석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만약에 롬니 후보가 됐다고 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어지면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롬니 후보가 됐다면은 기존에 미국에서 취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반대적인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네. 기존의 정책 자체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점, 즉 크게 이제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그리스 이제 긴축 관련돼서 이제 의회 통과가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종합지수가 거의 한 25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 실패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갑자기 확 커지면서 전 세계 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제 친구가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갔다 왔대요. 아,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 좀 난리도 아닌 그런 네. 상황.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아, 그쵸. 예,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한 며칠을 타고 다니는데 택시비만 100만 원 가까이 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내부에서는 이제 항상 그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좋고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한데 큰 흐름상으로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때는 항상 저점에서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리스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위기 상황을 넘겼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리스 문제가 좀 안정이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발. 예,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차트를 지난번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정권 교체가 됐지만 중국 시장은 좀 밀렸어요. 네. 1.63% 가까이 밀리면서 중국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냐면 빨리 뭔가 내놔라. 네. 그냥채 내놔서 네. 빨리 니네도 주가도 올리고 네. 우리 주변 이제 국가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게 그렇게 정책을 좀 빨리 취해라. 뭐 이렇게 막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중국 정권 교체해도 큰 반응 없이 이제 밀렸다는 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명확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올라갔지만 올라가지 못한 이 부분은 약간 좀 안 좋다.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추세 전환 신호로 역헤드 앤 숄더형이라는 걸 한번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저점 라인대가 여기서 하나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올라타게 되면 네. 요 고점을 올라타게 되면 이게 추세 전환 신호가 마무리가 돼서 크게 돌아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라인대에서 다시 지금 밀리고 다시, 있는 네. 거예요. 아쉽죠. 그죠? 네. 근데 요 부분만 안 깨지면 됩니다. 요 부분 안 깨지고 여기서 터닝하게 돼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혹시 요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이전 저점 라인 때문에 안 깨지면 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예의 깊게 잘 보고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지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어떤 네. 내용이죠? 일단 글로벌 지수 일단 분석인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국의 대선, 정권 교체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니까 우리가 좀 차분히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시즌의 영향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막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을 때, 보통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 실적 발표 시점에는 상당히 안 좋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가 저점이 됐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우리가 7, 8, 9 유럽발 위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위축됐던 그런 시점에 이제 안 좋은 실적 발표 시즌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 쭉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기 그쵸. 때문에 크게 네. 문제는 없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 추세 전환 가능은 아까 이제 좀 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즉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 글로벌 지수 분석해봤고요. 네. 이제 다음 국내 시장 점검은 안 해주시나요? 국내 시장 네. 점검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 쪽에서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그죠?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전전주에 나올 때는 자동차 쪽이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급반등을 한번 나오는 상황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루머로 인해서. 루머 인해서 네. 밀렸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현대 진실이었죠. 진실로 네. 나오면서 리콜 사태가 되고, 네.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네. 소송을 진행을 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즉, 네. 이 부분이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빨리 되지 않고 자꾸 이제 일이 커지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요. 약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연비가 약간 좀 줄었다고 해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그쪽에서 제기를 했으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뭐 과감하게 이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된 거고 과감하게 잘 대처를 했는데 즉 지난번 도요타가 리콜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좀 대처를 빠른 했죠. 대처를 하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끌고 간다는 거는 자꾸 이제 소송하는 사람들이 좀 얄밉고 뭐 그런 네.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사태가 나왔을 때가 주가는 바닥이었다는 점.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20만 원이 깨졌을 때 네. 그때가 저점이 됐었죠. 차트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꾸 미국 네.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을 공격하는 네. 맞습니다. IT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업종까지 예, 침해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싸이가 1등을 못하는 그것도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견제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조회수도 너무 네. 많이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약간 좀 경계 심리를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식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날 이제 발표 나왔을 때가 20만 원 살짝 깨졌다. 11월 5일이었죠. 네. 결과적으로 루머가 진실로 나오게 되면서 빠졌는데 그 이후로 21만 5천 원이면 꽤 많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이제 11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이런 리콜 사태가 됐는데도 이 회사는 상당히 이제 바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보상이라든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게 되면서 차를 더 많이 사느냐. 아니면 이 회사는 한번 속였어. 안 돼. 그리고 안 사. 이렇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볼 때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 2달 정도에서 자동차 판매량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우려할 수 있었는데 크게 이거는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자동차 판매가 만약에 급격하게 좀 줄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의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가 좀 빨리 해결이 되고 현대기아차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가도 좀 안정이 되는 즉 자동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현대기아차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보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대장주들이 난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총정리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오늘 낮에 이제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네. 무료 방송하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조금만 길게 보면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쓴 적이 있는데요. 당장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한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이제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상황, 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막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한 치 앞을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 중국이 정권 교체가 돼서 언제쯤 부양책이 나올지, 제대로 된 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항상 이런 거의 해법은 조금만 길게 보면 이제 항상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핵심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요 네 가지가 딱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재정 절벽에 관련된 대책이죠. 우리가 12월 말일부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죠?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죠. 그죠. 네. 2달도 채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미국이 이 재정 절벽이라는 이 위기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맞이하지는 않겠죠. 그죠? 네. 분명히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2달 안에는 분명히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2달 하면은 매일매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중기적으로 좀 좋은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한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 2달은 그렇게 큰 상황, 이제 아주 뭐 긴 시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2달 안에 조금만 길게 보면 어차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2달 안에는 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두 번째, 경기 회복 신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PMI 지수도 그렇고 중국도 약간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좀씩 보이고, 네. 미국도 이제 경제 지표들은 좋은데 그때 당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확 끌어내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경기 회복 신호,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 9월 달 유럽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됐던 그 시점에, 위축될 수 있던 시점에 그때 실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보다는 3분기보다는 분명히 4분기가 더 10, 11, 호전이 될 12는 것이다. 더 나을 것 같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분기는 이제 10월 달이 지나갔으니까 11월, 12월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어차피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좋다고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4분기 실적은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3분기보다 좀 괜찮구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14일 날 시행했던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각국의 이제 정책들, 9월 달에 나왔던 정책들에 대한 그런 효과가 뭐 연말 전에는 분명히 한번 좀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죠. 즉 7, 8, 9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전에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2달 내로는 분명히 좀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중국 경기 부양책. 자, 바뀌었으니까 네. 뭔가 이제 대책을 빨리 이제 내놓으려고 할 거고, 12월 중국 경제 대책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제 경기가 활성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2달 안에는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됐고,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제 스페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이 요즘에는 스페인 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네. 그죠? 왜냐면은 뭐 다른 재료에도 묻혔을 뿐더러 이제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닌 네. 것처럼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다시 부각돼서 될 수는 있지만 스페인도 어차피 연말 전에는 그리스처럼 어느 정도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건 아니면 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안 하건 뭐 결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길게 보면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오늘 미국 시장 300포인트 빠지고 지수 밀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달 정도 우리가 길게 본다면은 뭔가 충분히,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이제 증시 경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상태는 힘들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안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이 분명히 한 2, 3개월 정도 내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단 네. 말이에요. 분명 경기 회복을 위한 많은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길게 보면 답이 있다. 즉,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조금만 길게 보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좀 마음 편하게 종목들을 가지고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좀 밀려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기회 삼아서 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및 지수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이 네네. 중국발 수혜 업종을 네. 하나 찝어서 예. 이제 모의 투자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종목이 네.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예. 이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 이 화학과 기계,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네. 아직도 여전히 좋지는 침체되어 않죠. 그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먼저 네.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 이미 많이 갔지만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런데 예. 네, 이제 제가 장중에 오늘 또 보니까요. 새로운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일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서 제닉을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닉이요? 네, 제닉 좀 한번 진단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이제 좀 상승 시기가 좀 꺾어져서 네. 다시 하락하다가 지금 또 상승을 하려는 그런 자리에 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맞습니다. 와봤거든요. 예. 제닉 제품을 써보시긴 했죠. 그죠? 써보지는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않으셨고. 네. 예. 저는 중국에- 써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거 주식을 사보려고. 네. 제가 올해 초에 네. 3만 원대 초반 정도, 3만 원, 4만 원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 종목을 사보기 위해서 한번 써봤어요. 네. 어떠셨나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네. 좋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좋은데 네. 상당히 좀 이제 괜찮았습니다. 뭐 네. 남자들도 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때 당시 제가 제닉을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에서 홈쇼핑 업체 한 군데를 더 이제 제닉이 이제 방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좀 투자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시장 뭐 이제 새로 이제 바뀐 정권도 중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효과도 저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중기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중국 시장에 네. 인구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큰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한류 열풍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 제가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이제 좀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네.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6만 원대 가격대 이제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네. 이렇게 수렴이 이렇게 되고 있죠. 삼각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모아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타면 됩니다. 네. 만약에 밀리더라도 저점 라인 때만 안 깨지면은 바닥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네. 대신에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사고 그다음에 밀리면 추가적으로 더 사고 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내일 제닉을 한번 장중에 또 다시 들어가 보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에서부터 모의 투자에 대한 짤막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의에 대한 복습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의 강의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네, 첫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대한 네. 글로벌 시장의 뭐뭐 동향 및 네. 누구의 반응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네, 저 첫 번째는요, 시장 추세 동향이고요. 예. 그리고 누구누구는 그 외국인이죠. 외국인 반응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네. 호재, 악재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뭐의 노출은 주가의 저점을 만들고 네. 뭐의 노출은 주가의 고점을 만든다. 아, 네.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혹시? 네. 저 악재의 노출은요, 네. 저점을 만들고요. 호재의 노출은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 문제. 자, 세 번째. 네.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의 승률이 네. 높다, 낮다. 단기 매매보다요. 예. 장기 투자의 승률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저 마지막은 좀 살짝 찍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네. 드리지는 않았는데 네. 한번 이제 질문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세하게 다시 풀이해 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둘 중에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니까 그걸 힌트를. 그렇죠. 힌트를 네.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추세 동향. 자, 추세 동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저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네.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추세 자리는 깨지진 않았고 미국이 추세가 깨지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회복되면은 되는 상황이니까 네. 꼭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추세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악재의 노출. 우리가 현대자동차 악재가 계속 나오고 추가적으로 네.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악재의 노출은 대부분 다 저점을 만들었다. 네. 우리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 나왔을 때 원전 폭발해가지고 지진 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지수가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악재가 노출됐을 때는 저점을 만들고 호재가 노출됐을 때는 고점을 만든다. 즉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어떤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서 나왔을 때 이걸 보고 금세 쫓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뭔지 알겠죠? 네. 세 번째. 알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의 승률이 높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승률을 훨씬 높게 그쵸. 짧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좋은 종목을 밀릴 때마다 이렇게 사는 전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은 추세 방향대로, 즉 회사의 그 실적 방향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사놓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승률이 훨씬 더 단기 매매보다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풀이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hen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퀴즈도 맞추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매일 전문가님이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3분을 추첨해서요,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2등에게는 VIP 회원권을,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황금 연못의 매매 패턴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1번 개미허리 따라잡기였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볼게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경기 방어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KT, 2번 현대그린푸드, 3번 호남석유, 4번 한국전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당첨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원강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이제 대원강업이라는 회사의 이제 자회사고요. 네. 대원강업이 지분을 거의 한 60% 갖고 있고 포스코도 한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라기보다는 많은 지분이 이제 시장 유통 물량이 대주주한테 묶인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자동차용 스프링, 즉 이제 자동차용 스프링의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대원강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동차용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로 이전에도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스프링을 만드는 그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도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네. 삼원강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원강업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강업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 저점 라인대가 이제 5,000원 라인대가 저점이 확인이 됐고 그 네. 이후로 오늘이 이제 장중에 9,600원까지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원강업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삼원강제도 이제 주목을 받을 그런 시점이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원강제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삼원강제는 약간 차트 흐름이 좀 다르죠. 지금 그렇네요. 보시면은 이제 6월 4일 아까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저점이었던 상황, 미국 시장이 아까 폭락했던 상황이 이제 이 6월 4일입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6,000원대에서부터 3,800원대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다가 네. 저점 라인대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크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짧은 추세상으로도 저점 라인대가 이제 낮아졌다가 저점 라인대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는 아주 뭐 상당히 뭐 좋은 제가 이제 원래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면 지수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런데도 반대로 이제 오늘 4% 가까이 올랐다는 네. 거는 흐름은 좋았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좋은 흐름 이제
대원강업 주가에 비해서 이제 이 종목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수 가격대는 지금 약간 좀 이제 좀 넉넉하게 좀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좀 출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도 이제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600원대에서부터 5,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일단은 매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6,000원, 네. 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이전 저점 라인 때보다 살짝 미친 4,400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 3원 강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홈런주 살펴봤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는 과잉 반응이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빠진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뭐 한 200포인트 빠진다. 이런 거를 작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때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좋은 내용으로 빠지긴 빠졌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 즉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내놓을 거다 하는 이런 호재성 재료도 이런 이제 반대적인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주가는 항상 이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 나온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조만간 이제 저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주가의 저점이 아래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악재가 나온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반영되는 지금 시점이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네. 재차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 좀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지수가 밀릴 때도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때도 또 올라가는 네.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잘만 찾아보면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실적도 좋고 하니까요.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홈런주에 대해서 또 실시간 그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이 하락장에서도 종목별 20%씩 수익 나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